서울 강남의 거리는 여느 때처럼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각종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레스토랑은 특별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유명한 이곳은 연예인과 재계 인사들이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렵고 드레스 코드가 엄격하기로도 유명했죠. 그날 오후 레스토랑 입구에서 낡은 중절모를 눌러쓴 한 노인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이정호. 나이는 82세였습니다. 양복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다린 셔츠와 약간 해진 슬랙스를 입은 차림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은은하게 퍼지고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맞나?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 자국이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남았고 고급스러운 실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님들은 힐끔거리며 노인을 바라봤고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노인의 차림새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정호 할아버지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한 채 조심스럽게 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절을 가장한 얼굴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약하셨습니까? 이정호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와도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매니저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예약하고 오시겠습니까? 이정호 할아버지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지만 매니저는 자리를 뜨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여긴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아무래도 입고 오시는 복장이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힐끔거리며 서로 수군댔습니다. 저런 분은 왜 여기에 들어온 거지? 요즘 부쩍 이런 일이 많아졌어. 이정호 할아버지는 말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빗속에서 중절모를 고쳐 쓰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지만 창문 밖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이정호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건물 내가 지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강남 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하나둘 우산을 펼치거나 가까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레스토랑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우산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비 좀 맞으면 어때?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리며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흐려졌고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는 이 레스토랑에서 자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예약해 준 적도 있었고, 손자 생일에 특별히 한 코스를 선물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서 그런 기억은 점차 흐릿해졌고, 그날도 그저 맛있는 식사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남 거리를 한참을 걷던 중 비를 피하려고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남자 직원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비 많이 맞으셨네요. 여기 앉으시죠. 직원은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하네. 이정호 할아버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자신이 방금 나왔던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문득 이 건물의 설계 도면을 손수 검토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 건물 지을 때만 해도 참 번화했지. 그때가 40년 전인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이 그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 레스토랑 건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저 건물 소유주였으니까. 중년 남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이 농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레스토랑, 강남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명하긴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30년 전 이정호 할아버지는 강남 개발의 선구자였습니다. 압구정동이 논밭이던 시절 이곳의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를 했죠. 지금의 명품거리가 된 이면도로는 한때 그의 땅이었고 수많은 고층 빌딩의 건축 계획을 그가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정호가 점 찍은 땅은 무조건 사라. 그때만 해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날카로운 사업 수완과 정중한 매너로 유명했던 그였죠.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레 찾아온 치매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심각해졌죠. 길을 잃고 몇 시간씩 헤매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아들 내외가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오늘 이 레스토랑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자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입니다. 우리 민국이 서울대에 붙었다고? 소식을 들은 순간만큼은 또렷한 정신으로 기뻐했습니다. 내가 한턱 내야지. 아들은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이 레스토랑을 찾아온 것이었죠. 비록 옷은 구겨져 있었지만 주머니 속에는 반으로 접힌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의 합격 축하 자리를 위해 아들 몰래 준비한 것이었죠. 그러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따가운 시선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사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온 그였는데 지금은 한 레스토랑에서조차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급 양복을 꺼내 입고 중절모 대신 세련된 페도라를 썼습니다. 손에는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이정호 할아버지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건 어제 그를 내쫓았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네. 다들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의 곁에 함께 서 있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매니저님, 지금 이정호 어르신께서 이 건물의 투자, 철회를 결정하셨습니다. 매니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네. 투자 철회라니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은 단순한 오해일 수 있지만 이정호 어르신께서 고객 응대 방식에 실망하셨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셨어요. 건물 매각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니저는 당혹스러워하며 지점장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허겁지겁 달려 나와 이정호 할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어제의 일은 저희 직원의 실수입니다. 부디 이번 거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정호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레스토랑에서 투자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 오시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한 뒤 이정호 할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가 레스토랑을 떠난 지 이틀 뒤 레스토랑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점장과 매니저,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정우 회장님이 변호사와 함께 방문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복장이 단정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매니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건물 누가 소유한 건지 몰랐다는 말입니까?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근무할 때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받긴 했지만 정확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직접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정우 회장님은 우리 레스토랑 전체 투자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투자 철회를 결정하셨다면 우리 지점은 물론 본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매니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정우 회장님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지점장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지점장은 직접 이정호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집 대문을 두드리자 이정호 할아버지가 차분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점장입니다. 어제의 일로 직접 사과드리고자 찾아뵈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지점장을 거실로 안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앉으시죠. 지점장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눈앞에 앉아있는 이정호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비록 연로했지만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저희 직원이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 직원은 엄격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더 이상 그런 곳에 제 자산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간청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달라진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자네가 그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이정호 할아버지는 지점장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사람이 겉모습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점장은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강남의 그 유명한 레스토랑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지만 내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졌고 직원들끼리도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가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남 일대 상인들과 레스토랑 단골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레스토랑 건물주가 직접 찾아갔다가 쫓겨났다고? 말도 안 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으니 그럴 수밖에. 앞으로 그 레스토랑은 어렵겠네. 레스토랑의 매니저와 직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매출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정호 할아버지를 내보냈던 매니저는 매일 밤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레스토랑에 긴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본사에서 회장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지점장과 매니저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본사 회장의 방문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검정색 고급 세단이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고 중년의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이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본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곧장 지점장과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정호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셨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장도 단정하지 않으셨고
예약이 없다는 이유로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정호 회장님은 우리 체인 전체에서 가장 큰 투자자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강남 지점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외모만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매니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변호사를 동반한 이정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도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지점장은 곧장 달려 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할아버지는 지점장의 사과를 가볍게 받아 넘겼습니다. 자네도 실수할 수 있지. 문제는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야. 회장이 직접 다가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곳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르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과 지점장 그리고 매니저는 마주 앉아 할아버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자네들처럼 레스토랑을 운영해 본 적이 있네.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말씀 꼭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이정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미 건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은 들어주게.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정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 오시든 따뜻하게 맞아주게. 그게 레스토랑의 본질 아니겠나. 그 말에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는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가 레스토랑을 다시 찾은 지 일주일 후 강남 일대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 중에는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으로 방문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이 정말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낡은 옷을 입은 노인에게도 레스토랑 직원들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음료 한 잔을 요청해도 정중하게 응대했고,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편안한 곳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됐지만 곧 레스토랑의 새로운 명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긴 정말 서비스가 좋더라. 겉모습에 상관없이 손님을 대우해 줘. 이런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레스토랑은 점차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을 찾은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남성은 이정호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정호 할아버지의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곳이라 들러봤습니다. 매니저는 순간 긴장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레스토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아들은 차를 한 잔 마시며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모습에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레스토랑 본사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이정호 할아버지였습니다. 고객은 레스토랑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저처럼 치매를 앓는 이들이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레스토랑 전 직원들에게 공유되었고, 그날 이후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강남의 거리를 걷던 이정호 할아버지는 다시 한 번 레스토랑 앞을 지나쳤습니다. 건물 매각 절차는 이미 끝났지만 레스토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고객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빙긋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레스토랑이 되었구먼. 그가 레스토랑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강남 일대를 떠돌며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서비스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정호 할아버지가 강남을 거닐 때마다 많은 상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평안하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고맙네. 레스토랑 직원들은 때때로 창가에서 거리를 거니는 이정호 할아버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멀어져 갔지만 그의 가르침은 레스토랑 곳곳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레스토랑에서는 매년 진심이 통하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노인들을 무료로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갈지라도 사람의 자존심과 품격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그의 발자국은 강남 거리 곳곳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예상치 못했던 친절을 받아 깊은 감동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이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감동과 교훈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